안녕하세요. 저는 비그라운드 아키텍처의 차주엽 소장입니다. 여전히 건축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그라운드 아키텍처의 윤경숙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막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차 소장이랑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 우리를 모자 정의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아무튼 좀 경계를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건축가가 아닐까 싶은데 저희가 이제 건축 설계와 도시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건축 작업을 조금 더 도시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공간 자체를 계획할 때도 좀 공간과 공간의 어떤 관계에서 확장성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좀 저희가 아무튼 경계를 확장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건축사무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매우 쑥스러운데 아무튼 이게 너무 추상적인 네. 그 말이라서 사실 해석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좀 애매해질 수 있는 말이라고 제가 얘기는 했는데 근데 어쨌든 저희가 요즘 관심 있는 어떤 작업의 어떤 것들이 건축의 기준에서 담았던 틀에서 좀 더 확장해서 좀 보자는 방향이 좀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자고 일종의 합의를 했습니다. 네. 건축가들이 사실 건축주 외에는 사실 다른 일반 대중들을 만날 기회가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윤경숙 소장님이 관심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간 대중들을 만날 기회가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도시나 이런 어떤 물리적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감각해졌다고나 할까, 좀 무관심해졌다고나 할까, 그런 면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서울시는 지금 뭐 보행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좋아지고 있죠. 근데 이제 안양이나 좀 이 근교에 있는 도시만 해도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자체나 이런 곳들도 사실은 관심이 좀 덜하고 특히 이제 시민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접점들을 통해서 좀 사람들한테 우리 도시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사실 계몽이라는 단어를 좀 좋아하진 않지만 계몽 아닌 계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좀 쉽게 도시 공상가들이라고 저희가 조금 일반 대중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자주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좀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좀 그런 분들과 함께 도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하고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냐,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 어떤 그런 활동을 통칭해서 도시공상이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어렵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그냥 차 소장님 저랑 도시답사를 계속 하면서 문제점들과 가능성을 같이 본 것 같아요, 도시에.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해서 그분들을 도시공상가라고 모집을 해서 같이 답사를 하고 또 이제 같이 워크숍을 하면서 여기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함께 같이 얘기해보자.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많이 보여드리는 건 되게 좋은 사례들.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그런 게 관심도 없으시고 이제 잘 어떻게 찾아야 될지 잘 모르시니까 그런 거를 다 보여주면서 우리도 가능하다라는 어떤 희망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문제가 많은데 그게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같이 느끼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거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제안을 우리가 좀 같이 그려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도시공상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상적인 도시로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공감대 형성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도 어려웠던 것 같은데 쉽지가 않네요. 약간 첨언 같은 거를 하자면은 보통 시민분들이 자기 거에는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자기 집이나 자기 아파트 단지 관심이 많은데 그 밖을 나가는 순간 이거는 마치 자기 게 아닌 것처럼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군가 해주는 거고 나는 여기를 그냥 뭐 지나가는 거,
스쳐 지나가는 거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도시도 사실 시민들이 얼마든지 주인의식을 갖고 주인의식이 말이 좀 어려운가요? 하여튼 자기 거라고 생각을 좀 하는 어떤 그런 영역들이나 그런 개념들이 좀 대중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도시공사에 참여하시는 지역분들이 처음엔 굉장히 소극적으로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여기에 뭐 횡단보도를 넣을 수 있어? 뭐 이런 약간 굉장히 사소한 여기 쓰레기를 치울 수 있어? 이런 거로 시작하다가 워크숍이 진행되고 계속 사례들을 보시면서 점점 저희보다 더 볼드한 제안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시작부터 어떤 제안이 좋겠다라는 게 우리 안에는 있지만 그거는 말씀은 안 드려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분들이 스스로 어떤 방향성을 찾기를 원하고 그게 토론을 통해서 같이 끌어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의견이 모이면 어느 정도는 저희가 생각했던 방향과 굉장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결과물을 만들고 이런 제안을 하면 어떻겠냐 했을 때 굉장히 이제 공감대를 같이 형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을 잇는 어떤 좋은 그릇 같은 건축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가 굉장히 이제 그 뭐랄까요 밀도가 있어졌죠 예전보다. 그래서 그 건물에서 단 한 평이라도 사실상은 어떤 논리적 자본의 논리로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은 사실은 발주처나 건축주로 설득하기 힘든 어떤 그런 좀 삭막한 세상이 됐죠. 근데 이제 어떤 공공건축이라는 거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서로 만날 수 있고 어떤 교류를 가꿀 수 있는 좀 느슨한 공간, 썰렁한 공간들이 도시에 굉장히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곳에 굉장히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어야 좋은 공공건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공공건축이 좋은 건물이 아무리 있어도 저희가 되게 집중하는 부분은 그 좀 그냥 걸어서 간다거나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겠지만 저희가 있는 안양이라든가 어떤 그런 수도권 신도시의 도시들만 봐도 그런 무슨 문화센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정말 목적을 가지고 가지 않은 이상은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또 대중교통이 아닌 자가용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아서 저희는 공공건축의 아주 기본이 이제 그 접근성을 잘 확보하고 그리고 그만큼 아까 차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되게 웰커밍하게 사람들을 이어줄 수 있게 이게 되게 지어놨는데 왠지 들어가기 공공 건물인데 왠지 무서워. 왠지 뭔가 차려입고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 대한민국의 주거의 형태가 이제 아파트라는 어떤 공동주택 형식으로 굉장히 치우쳐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공간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공건축은 좀 다른 형태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공간의 가능성? 공간이 이럴 수도 있구나. 책 읽는 공간이 이렇게 이럴 수도 있고 좀 최적이 높을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공간을 좀 경험하게 해주는 게 공공건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또 저희끼리 또 굉장히 캐주얼하게 얘기를 할 때 어쨌든 우리나라를 좀 개선시키려면은 교육이 시작 단추여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좀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시설은 사실은 저희가 또 좀 치열하고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 예를 들면은 쑥스럽지만 뭐 엄청 대단한 게 없기 때문에 좀 쑥스럽긴 한데 최근에 했던 것 중에 저희가 좀 관심을 갖는 어떤 화두 같은 게 있어요. 사실 경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까 저희가 경계를 확장한다 어쩐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학교 시설 공간만큼 경계가 너무 명확한 시설도 사실 드물어요. 근데 그게 조금 저희가 좀 일종의 뇌피셜일 수도 있는데 너무 경계가 이분법화되고 확실히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공간을 경험하면서 초중고등학교 한 10년 넘게 생활하다 보면 어쨌든 사고방식도 그런 식으로 굳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염려 같은 거를 하게 됐고 그래서 요즘 하는 작업들은 그 경계를 조금
흐트러뜨리거나 재해석하거나 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림 디자인 고등학교나 그다음에 신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벽이라는 굉장히 단순한 경계에서 그 벽을 프레임화시켜서 굉장히 사람들이 그 벽 안에 벽을 벽이라고 보지 않고 그 또 다른 공간으로 인식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유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경계 사이에 좀 널따란 평상을 끼워 넣어서 그 경계가 아니고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복도와 교실 사이가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재해석하는 작업들을 좀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천사님이 말씀하신 그 저희가 교육 연구시설을 시작하게 된 거는 이제 꿈담 건축가로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되면서였어요. 그래서 전에 저희가 사실은 그 전에는 공공건축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었는데 사실 꿈담을 계기로 저희가 교육시설을 많이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꿈담을 저희가 신현고등학교를 해보니까 뭔가 이제 그냥 이제 주어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끼리 해석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이제 교직원들과 학생들도 학부모님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그냥 만드는 공간에 대한 요구사항을 굉장히 저희가 자세히 들으면서 이 꿈담 방식의 진행 방식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 교직원분들을 굉장히 많이 교육을 시켰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또 나중에 이제 시공사 선정은 입찰이라는 제도를 또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시공사한테 굉장히 이제 휘둘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건축가가 끝까지 디자인 감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참여를 해서 잘 만들어가는 사례를 만들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다른 학교들과 일을 할 때도 그게 꿈담이 아니어도 저희가 거의 꿈담과 같은 방식을 선택을 해서 또 학교에 그런 것들을 요청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림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꿈담이 전혀 아니었는데 거의 그 방식을 선택을 했고 또 학교가 워낙 준비가 많이 잘 된 학교였어요. 굉장히 열려있고 또 디자인 학교다 보니까 디자인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시도들을 신현에서도 할 수 있었고 예림에서도 이제 하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모든 프로젝트가 다 듣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듣는 박식도 네. 뭐 스케치를 직접 이제 학생들이 학생들로 그림을 하여금 그리게끔 하고 보통 발표를 하죠. 하게 하고 네, 근데 선생님들도 그리게 하고 어떨 때는 이제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조금 우리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조금 확장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역시 좀 너무 이제 그 틀에 경직돼 있다는 것도 좀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공공건축 중에 이제 학교를 설계를 할 때는 설계 기간을 굉장히 길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보통 학교 프로젝트가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뭐 설계를 굉장히 짧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6개월, 최소 6개월 정도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중에 2개월을 워크숍에 할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6번 정도 보통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또 그 워크숍을 하면서 사실 도시공사과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데 엄청난 사례를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사례들을 계속 보여드리면서 좋은 사례들. 그러니까 학교 공간이 우리는 이렇게 경직돼 있지만 다른 사례들도 국내에서도 이제 다양한 꿈담이나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작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모르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보여드리면 우리도 그럼 해보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그 비전문가인 이제 교직원이나 학생들과 저희의 눈높이를 맞추는 거고 워크숍의 과정에서는 거의 저희가 그 요구사항을 많이 들으려고 하는 입장이지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는 거의 이제 끝에 가서 다 이렇게 해보니 또 아니면 이제 방향을 잃을 때가 있어요. 이분들이 본인들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 잘 모를 때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 번씩 방향을 잡아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게 개인적으로 건축가가 갖고 있는 딜레마라고 좀 생각을 해요. 어쨌든 디자이너로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 철학적인 어떤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 항상 있을 거예요, 건축가들은. 근데 이제 그거를 어쨌든 건축주들이 갖고 있는 니즈들을 반영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까지가 경계를 좀 저울질이라고 하면 좀 적절하려나요? 근데 어쨌든 그걸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항상 있었고요. 학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게 한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사람의 어떤 것들을 또 받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구현이 좀 어려운 것들도 물론 굉장히 많죠. 네.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요구 사항들을 받아들여서 같이 합의를 도출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저희의 어떤 그 건축적 작업에 대한 어떤 욕구나 욕망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학교 같은 경우는 교직원분들과 학생들과의 일단 의견 조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되게 학업에 지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워낙에 무조건 눕고 그래서 근데 신현 고등학교 같은 경우 저희가 그래서 눕는 공간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거는 교직원분들이 그거를 받아들여줬기 때문에 했던 거고, 그것을 어떤 건축적인 방식으로 풀지는 저희의 몫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를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저희의 몫이니까. 그래서 뭔가 이제 니즈를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저희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매번 프로젝트마다 이거 하나는 우리가 새롭게 해보자라는 거는 꼭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재료의 물성이든지 형태적인 거든지 이제 하나의 이제 목표를 세우고 진행을 하고, 어떨 때는 그게 이제 뭐 두세 개가 되는 다행히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그 하나도 좀 뭔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기는 한데, 이제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하는 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도시공사는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욕심을 내고 하고 있는 프로젝트긴 한데, 이게 사실 수익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치여요. 설계 일에 치이고 또 다른 과업에 이제 치여서 사실 그 꾸준함을 잘 못하고 있기는 하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근데 앞으로 저희가 꾸준히 하고 싶은 거는, 아무튼 우리가 그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그런 공공적인 공간의 변화는 되게 필요하고, 그것을 그냥 건축가들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꼭 이제 시민들과 굉장히 가까이서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음 주제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관공소, 굉장히 권위적인 주차장으로 쫙 깔려 있는 이제 관공소라든가, 또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굉장히 티피컬한 공원들. 그래서 외부 사례를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놀이 공원이 있다라고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딱 스테레오타입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탈피해 보는 그런 공상을 해보는 게 저희 도시공상으로서는 목표고, 또 그 와중에 저희가 이제 틈틈이 이제 지금 도시 기록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기록 작업들도 조금 많은 사람들이 그 지워지는 도시들을 좀 기억할 수 있게끔 그 작업을 좀 꾸준히 하는 게 이제 도시 연구 쪽에서는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되게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 그래? 네, 저희가 이 뭐 업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 필드에서 일을 좀 했죠. 일을 좀 오래 해가고 있죠. 근데 이제 해가 갈수록 그래도 어려워요. 너무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이게 좀 익숙해지는 어떤 그런 단계를 못 찾겠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이제 연차가 좀 적을 때, 뭐 5년차, 6년차 때는 이게 좀 나한테 익숙해지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지금은 오히려 잘 모르겠어요. 건축이 뭔지를 잘 모르겠고. 큰일이네. 네, 그러니까 큰일이죠. 그래서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죠. 이제 구체적인 뭐 이런 앞으로의 계획도 물론 가지고 가야겠지만, 건축이라는 게 과연 뭘까라는 좀 얘기를 항상 좀 되뇌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 간에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거기서 생활을 할 거냐, 어떻게 공간 그릇을 만들 거냐, 혹은 뭐 도시를 어떻게 꾸며 나갈 거냐, 바꿀 거냐라는 얘기들인데, 사람을 좀 더 잘 알아야 된다.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갈까라는 어떤 그런 게 저희한테 좀 숙제인 것 같아요. 이제 그 결과에서 어쨌든 우리가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갖고 갈 수 있는 건축적인 자리를 어떻게 좀 가져갈 거냐 앞으로, 그런 좀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건축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원치는 않았지만 어느새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이 일을 하게 됐고, 저희가 사무소로 운영한 지는 7년이 됐는데,
되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공공건축을 하면서 제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애시당초 그 세팅 자체가 이 건축가에게 굉장히 불리한 어떤 그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새 공공건축 이제 특히 학교들이랑 일을 하면서 굉장히 제대로 된 그 비용을 설계비를 받기 위해서 많은 경우 노후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사실 저희 많이 하면 좋죠. 하고 싶긴 한데 저희는 설계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건축주라고 하면 기본적인 건축주가 저희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공건축이든 개인이든 간에. 근데 이분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분들을 우리가 다 교육해서 가기는 너무 어렵다. 잘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 좋은 건축가들과 일을 해보고 싶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되게 좀 기여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 세팅을 우리라도 만들어서 조금 더 제대로 된 프로세스 설계, 뭐 그게 꼭 비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간의 문제, 설계 기간의 문제, 그리고 건축가의 어떤 권리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꼭 우리가 감리자로서가 아니더라도 설계자로서 어떤 공사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막 사무소로 시작한 우리 저희보다 더 젊은 건축가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을 겪었으니 최소한 우리가 그거를 해답까지는 아니지만 개선되는 방식을 좀 공유하고 싶고, 조금씩 더 건축가들의 어떤 그 권리도 좀 찾고 좀 더 이 판이 이렇게 되게 다들 우울한 판으로 생각하지 않고 조금은 그렇죠. 이것도 너무 이제 사실 우울한 판이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일종의 경계 확장인 저희도 거죠. 막 자기 체면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는 이 일이 되게 좋거든요. 되게 좋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런 건축가들이 오랫동안 이 일에 재미있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조금 더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